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네, 신경외과 의사고 주로 보는 병은 제가 운동장애 질환을 봐서 손 떨린다든가 머리 흔든다든가 또 디스토니아라고 이상운동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수술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 한번 오늘은 인공지능 왓슨을 처음 들여온 죄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왓슨이 어떻게 주로 쓰여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약간의 저의 주장도 끄트머리로 시간이 좀 되면 해볼까 합니다. 예. 다음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저파디 퀴즈쇼 장면입니다. 이 퀴즈쇼는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파디 퀴즈쇼는 그냥 단순한 퀴즈쇼가 아니고 리콜하는 퀴즈쇼가 아닙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44대 대통령이 누구냐? 먼저 오바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흑인 아버지의 백인 어머니의 하와이에서 낳고 시카고에서 이사 가지고 성장했고 민주당에 입당했고 거기서 상원의원 하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워싱턴 DC로 이사 왔던 민주당 출신 정치인, 이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조합이 돼야 어떤 답이 나오는데, 이 상금이 말해주거든요. 상금쇼니까.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의 이 퀴즈의 다승왕입니다. 다승 챔피언. 이쪽은 상금왕. 이 두 챔피언을 아주 퀴즈의 달인들이죠. 상대로 해서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렸어요. 두 사람 합친 상금이 이 왓슨보다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011년의 일인데, 할 일이 없나, IBM이 퀴즈쇼나 나오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개발해가지고, 이거 퀴즈쇼 하려고 한 건가? 이제 다음, 그게 아니었죠. 하나, 뒤로 가보죠. 하나, 뒤로요. 뒤로. 예. 요 빨간 박스 안에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왓슨이 문제를 듣고, 추론을 합니다. 이게 답이 에밀리 디킨슨일 확률이 99%구나. 또 월트 휘트만일 확률이 60%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배팅을 하고 부자를 사람보다 먼저 눌러서 답을 맞추면 상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여기도 의사들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 이거부터 하죠. 간단히 리뷰하고 회진하러 갑니다. 만나서 저희 레지던트 전공인들 펠로우들이 있고 하면 환자 앞에서 놓고 매일 저파디 퀴즈쇼를 하고 삽니다. 저희가. 이게 뭐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냐? 우려성 심부전이냐? 폐쇄성 폐질환이냐? 뭘까?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어떤 답을 이끌어내죠. 이 저파디 퀴즈쇼가 아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IBM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제 추론입니다. 의도적으로 저파디 퀴즈쇼를 겨냥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을 현실 세계에 진입을 시킬 포인트가 어디냐 볼 때 헬스 쪽으로 본 거예요. 메디컬로. 네. 그게 가장 진입할 쉽겠다. 용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 퀴즈쇼에서 검증 작업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예, 검증 작업을 하고 요거 바로 끝나자마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의료계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냥 몇 달 앉아서 의료계로 바로 들어왔어요. 어디 하고요? 제일 처음 한 게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국 워낙 MD 앤더슨이 유명해서 MD 앤더슨 위세에 좀 눌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베스트 3, 랭킹 3 안에 또 탈락을 해본 적이 없는 병원이옵시다. 세계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이고, 예.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레퓨테이션이 좋은 병원입니다. 위치도 뉴욕의 맨하탄에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나 여기 명동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MD 앤더슨이고 또 메이오 클리닉, 클리브랜드 막 그게 유명한 병원만 다 차례차례 공략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2014년에 아스코라고 세계 임상 암학회 중에 제일 큰 학회입니다. 미국 임상 암학회가. 이 암학회 한 2년을 돌려보고 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이거
상당히 혁명적인 거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때부터 우리도 좀 들어오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과학 공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IBM 여의도에 있거든요. 여의도에 가서 과학 공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IBM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아는 대로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냈죠. 이런 걸 들여와서 한번 진료에 도입을 해보자. 그랬더니 반응은 철저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아주 싫어하고 온콜로지는 더 싫어하고, 예. 이게 이렇게 반대가 있을 때는 먼저 교육부터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알면 좀 반대가 덜해지는데 모르면 아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냥 워크샵하고 설명회를 갖고 뭐 설득 작업이죠. 그래서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서 2016년에 이제 결정을 할 막바지에 3월 달에 알파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전 국민이 다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력 좀 받았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드디어 설득에 성공을 해가지고 2016년 9월 8일 날, 예, 시작하게 됐어요. 날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는 9월 10일 날 세레머니를 바로 옆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IBM 사정으로, IBM 중역들 사정으로 이틀 땡겼습니다. 9월 8일 날. 했더니, 그게 참, 저희 병원 이름이 길병원이라 길한 거였어요. 아주. 9월 9일 날, 김정은이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했으면 아마 그 뉴스에 다 묻혀가지고 주목도 하나도 못 받을 뻔 했는데, 하루 상간에 아슬아슬하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 지금은 잘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페퍼까지 들어왔어요. 로봇까지. 왜냐하면 IBM 와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물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라도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손정희 사장이 하는 이 페퍼를 하나 들여다 놨습니다. 이 훈련시켜서 이제 얘가 뭐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답을 얘가 좀 앤서를 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요즘은 이제 한 10개 병원 되고요. 최근에 한 3개 중소병원이 도입을 하는 바람에 한 13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치고 데이터도 모으고 또 정부 상대 어떤 연구도 공동 수주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제가 초대 회장으로 2년 반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저희들이 한 3년 쓰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인공지능 이전에도 이미 디지털화 많이 됐습니다. 병원이. 예.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전자의무 기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청구도 전자로 하고 많이 디지털화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중요한 변화는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같은 그 의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쉽게 했죠. 예. 손만 잡아줘도 환자들이 병이 반은 나섰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얼마나 편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옆에 다가가지고 해도 병이 났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갔어요. 인공지능이 되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자 이거 봐라. 의사들한테 전적으로 의존을 하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의사 입장에서는 발칙한 생각인데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상당히 겁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의사한테는. 다음 슬라이드. 뭐 때는 이때 다 하고 각종 그냥 쓰기 좋아하고 코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사는 다 망했네. 이제 다 교체될 거네. 이제 끝났네. 이런 험한 소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초기에는요. 뭐 왓슨이냐 인공지능이냐 인간 의사냐 뭐 이렇게 대결 구도를 자꾸 만들고 환자들이 인공지능을 택할 것이다 뭐 이런 험악한 기사들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얘기예요. 신뢰를 더하면 어떡하냐. 의사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뭐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뭐 의사 못지 않네 이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드디어 이제 우리 커뮤니티로서 의사가 파이어를 당할 건가
소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서 외과 의사는 좀 위협을 좀 덜 느꼈어요. 예, 설마 하니 수술까지 하려면 내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안도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영상의학과, 뭐, 패솔로지 이런 데는 굉장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분이 제프리 햄튼 교수라고 아주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격인 사람인데, 이분께서 몇 년 전에 영상의학과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다 교체될 것 같다.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때 한때 막 패닉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막 관두는 사람도 생기고, 이 영상의학과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다음 슬라이드. 뭐, 변호사도 사정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 어느 정도 좀 프로토콜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은 다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협이라는 건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그래요. 저희가 처음 들어서 한 2년은요, 한의문 필요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사실 인공지능 하면 다 좋고, 팬시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좋게 기사를 써주다가, 한 1년 반, 2년 지나면요, 기사들이 이제 갈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허움이 없나, 나쁘나. 왜냐하면, 좋게 쓰는 건 이미 기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태도가 변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나쁘게 쓰면 이제 기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밑에 있으니까 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피스 오브 쉣이라고. 미국 기사에 그대로 나온 건 내가 그냥 따온 겁니다. 예. 이게 누가 이따고 만들었냐 이런 식이죠. 예. 다음 슬라이드. 뭐 잘못했네. 한국도 멍청하다, 능력이 과장됐다,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다 등등 각종 험한 소리가 그냥 뭐 매체를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쏟아지고, 저 가서 어디 혹시라도 대중강연에 나가면 비난이 막 그냥 뭐 그 질문이 아주 험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 이게 별거 아닌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예, 하나도 해결도 못하는데 얘가 용한 것처럼 너무 과대평가됐다가 주 포인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형적인 가짜 뉴스거든요. 이게 외국 신문 그대로 제가 필요한 건데요. 저희 병원 이름이 똑 나와요. 길 메디컬 센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도대체 우리 병원 통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디서 따온 줄 모르겠어요. 외국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콜론 캔서의 뭐 콘코던스 레이트가 49%밖에 안 되더라. 이 길병원 통계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콜론 하는 사람한테 이들이 이런 통계 좋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고 인터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인터뷰를 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예. 다음 슬라이드. 더 황당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일요일 신문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건 중앙일보입니다, 이거. 예, 근데 폐암 진단 정확도가 18%다. 이것도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왓슨은 진단을 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서포트하는 기계인데, 인공지능인데, 무슨 놈의 진단 정확도가 18%예요? 이미 진단이 내려진 걸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기계를 가지고 진단 정확도가 18%다. 이러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 보는 사람들이 호도되죠.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저희도 한번 찾아봤어요, 일치율이. 그랬더니 직접 저희 환자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난 96% 정도 일치합니다. 근데 이 일치율이라는 게 허망한 거예요. 예. 그럼 일치율이라는 게 높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가령 일치율이 100%라고 칩시다. 100%. 왓슨과 의사의 결정이 100% 일치한다. 그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했어요? 100% 일치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나오면 그냥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인공지능 제끼고 의사가 다 하면 돼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포인트가 있냐면 불일치할 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검증에 들어가거든요. 왜 일치하지 않을까? 왜 인공지능 의견과 휴먼 의사 의견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 따지는 데 뷰티가 있는 건데 마치 일치율이 높으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기자들이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왓슨 포 온콜로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뭐 불일치 사유는 뭐 별거 없어요. 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특성이 있습니다. 환자 특성이. 또 노인 환자에 대한 특성이 독특한 문화적인 게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쓰는 약이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어서, 예, 조금 미국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닥터들의 리스폰스가 그야말로 하기 좋다, 막 그렇게 한 건 33%에 불과하고요. 걱정스럽다, 무려 72%나 나왔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두려움이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한 겁니다. 영상의학과 학회에서 다이렉트를 한 겁니다. 질문이 그 AI 시대에 영상의학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놀랍게도 18%가요. 무려 18%가 AI 확산 방지 노력을 해야 된다가 나왔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아니 의사들이 겨우 그래 인공지능 시대에 취할 행동이 인공지능 확산 방지 노력을 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 무슨 방사능 물질이라도 돼요. 예. 하지만 엄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도 이런 폄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것도 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훨씬 지금 쓰기 좋아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학회마다요, 인공지능 세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각 학회 한번 가보세요. 의료 전과를 거쳐서 인공지능 얘기 안 하는 학술대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3분의 1이 인공지능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영상학과들은 좀 더 하죠.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도 뭐 이거 이제 막 뭐 판매 중단 위기에 있네, IBM 망했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네. 영상의학과입니다. 패솔로지죠. 병리학과. 이렇게 영상의학과, 패솔로지 학계 패턴을 보고 인식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는 인공지능이 아주 활발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루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쉽고 정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MIT하고 하버드, 매사추세츠 제너럴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캔서를 아이덴티파잉 하는 율인데, 인공지능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약 92% 디텍션을 했고, 병리학자 단독으로 하면 96%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병리학자가 인공지능을 잘 이용했을 때는 99.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 얘가 일드가 뭐 사람이 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조금 못하네, 뭐 많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 의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이만큼 애큐러시가 높아진다가 포인트.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거꾸로 조사를 한 거죠. 에러율을 따져봤어요. 이거 병리학자 단독 에러율이 3.5%. 이제 네, 보면 AI가 2.9%의 에러율. 오히려 이건 에러율은 인공지능이 더 낮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패솔로지스트 병리학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했을 때는 에러율이 0.5%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방점이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는 이 환자한테 가는 정보거든요. 이만큼씩 갑니다. 이런 게 환자한테. 옛날에 이거 다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엄청난 정보를 환자한테 줄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환자들 유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리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구글링 서칭하고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지고 의사 찜쪄먹게 아주 실력이, 자기의 병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의사 잘못 괜히 어설프게 공부 안 하고 말하다가는 환자한테 망신당합니다. 아이 선생님 그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정보가 움직이면 파워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자가 힘이 생깁니다. 의사한테 말이 세졌어요. 이제 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당신이 그냥 꾸물쩍꾸물쩍해서 결정하지 마라. 나도 아는 만큼 아니까 나랑 상의해서 결정하자. 이게 shared decision making입니다. 이게. 예. decision making 할 때 같이 하자. 그러면 의사도 할 말이 있죠. 좋아, 그럼 같이 하는데 그럼 책임도 나누자.
너도 같이 결정했으니까 책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노예요. 노. 책임은 네가 다져. 하지만 치료 의사결정은 나랑 같이 결정해.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아직 의사랑 책임을 나누라는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환자 쪽으로 드디어 페이션트 센트릭 진료가 시작된 겁니다. 진정한. 예, 그동안에 뭐 환자 중심 진료해도 말만 그렇지 전부 의사 중심 진료를 하다가 이제 슬슬 파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하여간 인공지능 시대의 파워 시프트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콘돔입니다. 콘돔. 예,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콘돔에 많은 센서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이콘인데요. 예, 저희 컨소시엄 이름이 아이콘인데 똑같은 이름의 콘돔이 나왔어요. 이 센서에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 사람이 성행하는 동안에 칼로리를 얼마 썼는지, 기간은 얼마 동안 했는지, 얼마나 빨리 했는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움직였는지, 또 굵기는 어땠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부인의 핸드폰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죠. 어느 남편이 확실한 남편이냐, 이제 이거 하려고 개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긴장하는 사람은 엉뚱한 데서 긴장을 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긴장을 하겠지만, 이 강장제나 뭐 이런 서플리먼트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비아그라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긴장을 했어요. 예. 이게 실제 정보가 이제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는 놈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생겼거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세상이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파워 시프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부인한테. 예.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일 문제 이겁니다. 이게 중국 사진인데요. 중국도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좀 퀄리파잉 된 좀 의료를 받고 싶다. 병원에는 이렇게 돗대기 시작입니다. 중국도 지금. 좋은 병원에는. 반면에 이렇게 한적한 병원도 많습니다. 너무 이 집중이 많이 되니까 아주 북경시 보건 관계자 만났더니 아주 골치 아파 하더라고요. 북경 주변에 한 3천만 사는데 너무 암 환자가 많은데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미국 사정입니다. 이거 치과 진료 받느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무료 진료.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과도한 센트럴리제이션은요, 이 접근성의 불평등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병원에 퀄리파잉 된 의사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전부 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 치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고 공급은 조금밖에 없으면. 예. 제가 일과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소위 말하는 빅4라는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친구들, 후배들 찾아서 야, 좀 이 사람 좀 진료 좀 잘해주라 하는 부탁하는 일이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전혀 줄지를 않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래 내 아버지가 대장암이야 또 내가 대장암이야 그러는데 야, 그 김영란법 위반이라 내 부탁 못 해준다 이 말 못 하겠더라고요. 네? 살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김영란법이 거기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욕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제가 심사평가원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 몇 년. 근데 우리나라 암 진료비의 90%가 빅4 병원으로 몰려요. 사람은 한 70%가 몰려요. 집중이 너무 지나치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클릭해 보시죠. 예. 70% 되는 환자가요. 미국에도 빅5, 빅4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MSKCC, 메이오, MD 앤더슨, 존스 홉킨스, 하버드 대학 이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은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요, 커뮤니티 호스피탈에 가요, 캔서 호스피탈에. 근데 커뮤니티 캔서 호스피탈 좋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병원 정도 되면 나쁜 병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데, 다음 슬라이드. 폐암 5년 생존율이거든요. 미국의 빅5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 폐암 5년 생존율이 60%. 커뮤니티 레벨에서 받았을 때 폐암 5년 생존율이 38%입니다. 무려 2.2%도 아니고 22%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빅4, 빅5에 막 몰려요.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존율이 거기 가면 조금 나을까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몰리는 것을 정부가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법으로 컨트롤 합니까, 그걸. 예. 그럼 뭘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뭐, 아산병원 옆에 뭐, 국립암센터 옆에 그 환자방이라고 2.5평짜리 조그만 방에서 막 살면서 항암제 주사 맞고 있거든요. 뭐, 모포에서 올라와서, 뭐,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데, 아무리 그러지 맙시다 해도 안 돼요. 신뢰를 심어주자는. 내가 모포 사람이면 모포의 한국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집을 팔아서라도 서울에 오지. 예. 인천은 더 심하죠. 예, 인천은 더 심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바로 갑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가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왔으니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포춘지의 사설의 헤드라인입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환자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텍사스에서 맨하탄까지 오는 이런 수고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미국도 똑같은 문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왓슨의 의미는 바로 이런 데모크라티제이션에 있습니다. 민주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의 좀 분산, 평등. 다음 슬라이드. 예. 더 크게 시야를 넓혀보면요. 이 빨간색 지도상에 좀 빨갛고, 여기 또 자주죠. 아프리카 중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평생 퀄리파잉 된 서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한 20억 인구가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의사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예. 다음 슬라이드. 뭐 빨리 이런 거 동원해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의사 접근성을,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 제대로 훈련받은 병원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휴머니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요즘 이제 휴머니티하고 연결돼서 많이, 예, 각광을 받는데, 이 휴머니티가 왜 관련이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이제 제가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원격 진료를 주장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원격 진료 그러니까 자꾸 백령도, 인천시에 속합니다. 연평도, 이런 데가 원격 진료 알고 자꾸 텔레메디신 어쩌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주장은 그런 데가 원격지가 아니다. 전 주로 이제 파킨슨 환자도 많이 보고 디세이블링 환자들이 제 주변에 제가 보는 사람 중에 많으니까, 이렇게 불구가 되어가지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바로 원격지예요. 예?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원격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의사한테 억세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원격 진료의 본 뜻이지. 백령도 진료하고 뭐 연평도 진료하라는 게 원격 진료의 본 뜻이 아니라고 백날 강조를 해도 벌써 이게 17대, 18대, 19대, 20대 지금, 예, 21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찬스가 한 번 생겨서 9월 달에 공청회 하기로 했다가 무슨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는 다 무산되고 연기됐다가 이번에 새로 찾아갔더니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선거만 관심 있고,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하면 그냥 21대 때 봅시다 이래요.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죠. 이제 뭐 국회도 안 열리는데.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진료를 같이 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내가 있는 자리가 원격지인 사람들을 좀 해소를 해주자, 이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이겁니다.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죠. 세상에 의료를 인권으로 보면요, 휴머니티 관점에서 의료를 인권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골고른 퀄리티의 진료를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WHO가 깃발 들고 열심히 좀 헬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점도 있어서 제가 좀 우려되는 점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뭐 의사들 걱정은 혹시 이게 이놈이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나. 실제로 막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밥 숟가락 놔야 되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요게 이제 신약 개발 AI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도 많고 해서 많은 벤처들이 생겼다가 지금 조금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잘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약 개발하면요, 약 개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얘네들이 수학자입니다. 러시아 수학자들인데 얘네들이 온코타겟이라는 저널에 처음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약 개발 인공지능을 엔진을 개발해서 저널에 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겁니다. 디지스를 넣으면 치료 방법을 내주는 겁니다. 자, 인간이 내가 배가 아파. 그럼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먹어도 되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근데 노직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들여다봤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야 이거 먹어 그냥 믿고서 먹어. 그래야 될 판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 엔진을 가지고 최초로 이게 약은 아니고요. 서플리먼트예요. 근데 문제를 뭘 냈냐면 인간이 나이를 안 먹으려면 늙지 않으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나왔어요. 예. 제목도 에이지리스 셀 아닙니까? 카피 보세요. 광고 카피. We do not have to die.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Death of death. 죽음의 종말을 내가 선언하노라. 카피치고 이렇게 엄청난 카피가 어디 있습니까? 불로초죠. 핸드폰 불로초. 30불. 얼마나 싸요? 제목에 비하면 거저죠, 거저. 안 죽는다는데. 뭐 먹고 죽으면 안 죽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 검증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30불. 이게 개발비가 별로 안 들어서 이렇게 싼 겁니다, 이게. 예. 요새 세일해서 27불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리점 신청을 했는데 딱지 맞았습니다. 예, 자기네들 직구하래요. 대리점 안 준다고. 다음 슬라이드. 네, 당연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냐, 울프냐, 늑대냐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만 틀렸다. 이러면 다 괜찮은 거잖아요, 성적이. 이거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틀렸는데.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이게 양성조향이냐, 악성조향이냐를 가지고 하나 틀렸다. 이건 큰 문제예요. 예? 예. 문제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베리안 허스키 울프 틀려봤자 뭐 거기서 거기인데, 곤란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데 사실 의사 진료를 그렇게 다 로직하게 다 검증되게 다 진료하고 계세요? 직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환자 들어오면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허리 아파서 온 사람인지 머리 아파서 온 사람인지. 예,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짐작이 되고 상당히 제 직관으로 다 처방도 내리고 진단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검증해가지고 하나하나 틀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하루에 뭐 한 대한명만 본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못하죠. 다음 슬라이드. 어차피 이렇게 오페이크하게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속도를 좀 높여주자 이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XAI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많이 의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에다가 그놈의 알고리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익스플레이너블 인공지능이 하나 더 붙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 한 달 안에 재입원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따지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따져요. 이게 보험회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원했다가 한 달 안에 재입원하면 그런 게 많이 쌓인 병원은 보험료가 깎입니다. 예.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재입원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건 굉장히 병원에서 중요한 통계입니다. 근데 구글이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76%요.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음 슬라이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이 사람 죽을 확률이 0.95%요. 95%요. 이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99.9% 사망할 거야. 구글이 말했어요. 예? 그러면 의사들이 이거 뭐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은. 여기다 자원 투입하지 말자.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끝났고, 예, 이 사람. 옛날에 저 응급실, 옛날 구리짝이죠. 응급실에 가면
막 버스가 굴러서 단체로 사람이 왔다, 뭐 기차 열차 사고 났다 그래서 막 한꺼번에 수십 명 환자가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치프 프레지던트가 가서 그냥 딱딱 가슴을 한 대씩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사람만 가서, 왜냐면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이 없는데 그냥 두드려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단 밀어둡니다. 예. 이런 꼴이 혹시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 99.5% 사망할 것이다 그러면 노력을 좀 안 하고, 에이, 이 사람 포기하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요. 다음 슬라이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요즘 다 경영의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주 유행어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인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해야 되는데 병원도 사실은 이런 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핏은 적게 나오면 자꾸 소홀해질까 봐. 예? 그 사람이 프로피터블, 넌 프로피터블하고 인공지능이 환자를 분류할까 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건. 예,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일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아닙니다. 이거 나사가 아니고 이게 존스 홉킨스 병원의 원무과입니다. 예. 이게 병원 한눈에 보면서 환자 프로핏에 문제 있는 사람은 딱딱 집어냅니다, 다. 물론 프로핏에 문제 있는 사람은 집어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환자 관리상 뭐 위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하지만 속에 깔려 있는 건 틀림없이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 병원도 아마 곧 들어올 거예요. 예. 왓슨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노믹스, 유전체 기반의 진단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왓슨 포 온콜로지,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은 이제 임상 시험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장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왓슨이 다 정보를 렌더링 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 정보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한 6명 내지 9명이 환자를 하나 놓고 진료를 합니다. 황제 진료라고 그래요. 환자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죠. 근데 누구 만족도가 낮아요? 의사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건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예. 환자는 비용 7,500원. 네. 거저죠. 네. 환자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렇게 그린, 옐로우, 레드로 제안을 합니다. 그린은 얘가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이런 조건의 환자는 이렇게 치료한다가 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옐로우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병원들의 진료 방침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레드, 왓슨이 이런 치료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일치하는 데에 뷰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 중에요. 나는 이 레드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환자 레드다. 이렇게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환자한테 설명하고요. 당신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될까요? 한 장 전으로 좀 돌려보시겠어요? 자, 환자 여기 앉아있죠? 자, 이렇게 의사들 앉아있고 여기에 레드가 떴어.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한테 당신은 레드로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럼 환자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그린도 있고 옐로우도 있는데 왜 나 하필 레드요? 하지 말라는데 인공지능이. 에?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설명을 엄청나게 해서 환자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환자는 보태서 그냥 갑니다. 이 자식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의사 찾아가요. 당장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화가 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거기다 또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동료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피어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동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조금 저 그린으로 해야 될 거 저는 왜 꼭 레드를 구집하지? 무슨 리베이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요. 레드 주장을. 자기 심사숙고해서 로직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의사한테는 버든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투명해지고 민주화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실제로는 장표고요. 잘못 넣으면 또 얘가 뭐라 그래, 인공지능이. 예? 예, 남자인데 렌스 한다고 넣으면은 이제 무슨 소리냐, 지금 다시 한번 봐라. 예, 딱딱 집어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렇게 해서, 자, 1년 생존율이, 디지즈 프리, 아무런 증상 없이 살 확률이 95%다. 이렇게 치료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합병증, 설사할 확률이 1%다. 뭐 하는 8.3%다. 다음 슬라이드. 그것이 어떤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얼마나 시비하다. 다 알려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굉장히 편하죠. 한 80%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는 몇 년 안에 다 커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환자 만족도 조사해봤더니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신뢰도, 병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거는 참 돈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 기자들 좀 이렇게 잘 관계가 좋아가지고 언론 플레이 좀 한다고 그래서 이 신뢰도 절대로 제 경험상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병원이 오랫동안 퀄리티 높은 진료를 했을 때 이 트러스트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노믹스고요. 유전체 기반. 이제 요거는 이제 올 초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또 위력적인 툴입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이 몰레큘러 튜머 보드, 이렇게 보드 형태의 진료로, 예, 집단 진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넘어갑시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하여간 의사가 샘플을 보내면 이 샘플을 DNA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돌려주는데, 다음 슬라이드. 돌려줘서 여러 가지 답을 줍니다. 이런 약을 쓰고 근거는 어떻고, 근거가 제일 높은 놈은 이거고, 근거가 제일 낮은 놈은 이거고, 쫙 일본어로 이치나레비를 세워서 쫙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장표입니다. 이 그린인 FDA 프로브 받은 약은 그린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주 일목요연하잖아요. 자, FDA 프로브 받은 건 요 네 가지 약제고, 프로브는 안 받지만 지금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약인데 증거가 상당히 쌓인 놈은 이거고, 아직 증거가 시원찮은 놈은 이렇게 빨간 쪽이고, 이렇게 쫙 일목요연해.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실력적인 의사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환자 하나 보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뭐 16시간, 20시간 투입해야 되는데, 왓슨은 한 3분이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웠죠. 다음 슬라이드. 지금 현재, 예, 왓슨 포 제노믹스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일본, 대만, 중국, 아시아에서는 역시 제일 상대국이 제일 빨라요. 다음 슬라이드. 보통 한 14일에서 30일 걸렸어요. 저희도 한 30일 걸렸는데, 다음 슬라이드. 예. 3분. 예. 그 다음에 99%의 정확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은 이 샤플리스 박사인데요. 굉장히 샤프한 양반인데 이름이 샤플리스예요. 예. 근데 미국 국립암센터 소장입니다. 예. 국립암센터 소장께서 자기 환자를 리트로스펙티브, 후향적으로 이미 자기가 진단을 내렸고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다시 한번 왓슨에다 넣어가지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왓슨 제노믹스에다 넣고 돌려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5%나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무려 13.6%가 내가 미리 왓슨을 돌려봤으면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다른 약을 선택했을 것이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 다음 슬라이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왓슨하고 의견이 13.6%라서 새로운 어디셔널 뮤테이션,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전자 변이를 13.6%나 더 발견한 거죠. 동경대학 케이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동경대학에서 사람 살렸어요. 백혈병 약 제대로 못 써가지고 헤매다가 왓슨 때문에 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소리가 안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 올해 1월 일본의 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오진받아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를 두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2차성 백혈병이라며
다른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 백혈병 환자가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는 기사입니다. 예.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가 됐어요. 안 그랬으면 완전 죽었을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하여간 신경외과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뇌암 환자를 가지고 의사가 한 160시간 정도 투여하면 이런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대요. 근데 예. 하나 보는데 이렇게 160시간씩 디보션을 해갖고 되겠어요, 의사가? 다음 슬라이드. 지쳐 죽죠. 예. 다음 슬라이드. 똑같은 얘기가. 자, 한국 신문에도 이게 이제 기사가 됐죠. 예. AI 의사가 암치료법을 무려 14%나 바꿨다. 이건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이게.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리서치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임상 시험할 때 엔롤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올바른 환자를 엔롤 해야 임상 시험이 빨리 끝나는데 그 엔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저희 조사치를 한번 공개를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왓슨을 자 추천하겠느냐? 추천한다가 64.5%. 적극 추천한다가 32.1%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어요. 예. 이건 뭐 우리 길병원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왜곡된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수조사 한 겁니다. 이제 오는 순서대로. 영향을 줬다가 57%, 매우 영향을 줬다가 병원 선택에 25%. 왓슨 때문에 길병원에 온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진료받고 나서 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리 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78.3%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뭐,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저희가 한 3년 돌리는 바람에 크레딧이 좀 쌓여가지고요. IBM 용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에 지금 의료보험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약이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에 반영시키고 일정 부분의 돈을 많이 연구비를 받아서,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역전이 돼서 저희가 IBM에 지불하는 돈보다 저희가 받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FR은 이제 의료보험에 다 되는 거, FRC는 조건부로 되는 거, NR은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일일이 팔로우업 해서 왓슨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 파워시프트 얘기 계속 하는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자꾸 이렇게 파워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의사로부터 환자한테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예.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에서요, 무려 한 100몇십 조의 의료비가 매년 나가도 도대체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고 너무 유통문제가 복잡하고 중간에 새는 게 많아서 이 돈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뭐 환자한테 진료한테 도움이 되거나 정부한테 뭐 도움이 되거나 뭐 이게 세 군데 한 군데는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 렌트비죠. 지금 같은 의료 구조에서는 이렇게 역세권이나 이렇게 명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 이동 인구가 많은데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자 숫자가 액수가 많아야 수입이 되니까. 근데 그 렌트비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업도 못해요. 저희 같이 대학 교수 하다가 뭐 은퇴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명동에다 개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의료 능력이 이제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렌트비는 진료에 쓰이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주한테 가는 돈이지. 예. 이런 돈을 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너무 크고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병원은 또 지나치게 의사들을 매개로 해서 오버헤드를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이제 점점 앞으로 세상은 환자들이 그런 오버헤드를 감당하기 싫다고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통적인 진료 모습이죠. 다음 슬라이드. 예,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지나 내난데 뭐 환자도 정보 있고 의사도 정보 있고 서로 컴퓨터 딱 맞대기를 하고 어디 네가 올바른 소리 하나 보자. 예? 이렇게 바뀌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아마 몇 년 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료 모습이. 다음 슬라이드. 접니다. 저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죠? 이거 제 건 아니고요. 환자 겁니다. 제 거 들고 하면 위법이죠. 예. 보호자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엄마 바꿔주는 거예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하고 페이스톡 좀 하세요. 하루에도 한 5, 6건씩 꼭꼭 합니다. 예. 의료법 위반 같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법이 위반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아들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끼어든 형식이 되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렇게 좀 법망을 비켜볼 거는 얄팍한 꼼수인데 뭐 지금 어차피 그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그냥 대요 그냥. 예.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뉴욕에 있는 할머니, 일본에 있는 할머니, 목포에 있는 할머니 다 진료하고 살아요. 예. 약은 아들이 보내줍니다. 택배로. 다음 슬라이드. 젊은 친구들이 빨라요. 벌써 이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한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프리카 TV하고 계약을 맺고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렇게 닥터 썰전을 예, 시작을 하고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생방송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 아프리카 병원 치시고 들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뭐 여러 매스컴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언론기관에서 취재도 나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 재밌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하거든요. 예. 저 윤석열이 닮았다고 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예. 다음 슬라이드. 제 연구실입니다. 뭐 어디나 다 진료실이에요. 예. 다음 슬라이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막 합니다. 환자들하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예. 요거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다음 주부터 유튜브에서도 합니다. 요거 이제 제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외래 진료 4시에 끝나니까 4시 끝나고 앞으로 1시간 동안은 미처 진료실에서 얘기 못 나누신 분들 이 조건 하셔가지고 저랑 얘기할 기회를 편하게 집에서 얘기할 기회를 한번 시험적으로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벌써 몇 달 돼가지고 많은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참. 다음 슬라이드. 우리 이윤수 원장님도 나와주셔서 예, 제가 고마워서 유튜브만 인스타그램 여기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하시는 분이 없으면 좀 강의가 어려워지는데. 그럼 뭐, 다음 슬라이드. 예. 의사들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아주 유행입니다, 이게. 예. 다음 슬라이드. 막, 지 수술하는 동영상 올리는 사람도 봤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거기다가, 이런 각종 페이스북 이런 걸 다 총괄해서 관리해주는 회사도 생겼어요. 야, 헬스케어 온라인 마케팅 익스퍼트래요, 자기네들이.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가지고 결과도 내놓고 더 놀란 건 다음 슬라이드. 자, 이 한국 업체가 이 회사에 의뢰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찾았습니다. 어디 강남에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희한해요. 피땅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미국은 우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버가. 예. 우버 진료가. 다음 슬라이드. 이런 드라이버리스 카가 집 앞까지 갑니다. 예. 이번 시범 사업인데요. 집 앞까지 가면 환자가 들어가죠, 이 안에. 예. 들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퍼스트 컨택을 합니다. 여기서 의사하고. 그래서 뭐 간단한 처방 받을 일이면 바로 처방전 주고 여기서. 이 환자가 병원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드라이버 리스카가 바로 의사한테 데려다 줍니다. 뭐 택시 부르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이 새로운 의료 우버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텔라닥입니다.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좋아요, 이거.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다 진료합니다. 처방 다 받아요. 예. 다음 슬라이드. 텔라닥 주가입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거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아마존이 필팩 인수했죠. 이 필팩이라는 회사는 마켓컬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켓 배송. 아침에 소고기 반건도 딱
새벽에 식사하기 전에 집 앞에 딱 배달해 줍니다. 예. 뭘 배달해요? 약이요, 약. 환자 그냥 처방받고 가면 돼요. 집에 가면 집 앞에 딱 와 있는데요. 뭐 병원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회사를 아마존이 인수했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이렇게 가망이 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중국 제일 싸게 또 1호 약왕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서비스가. 예. 빨라요. 예. 중국도 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참, 드디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료 직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직판 시대. 예. 이제 의사들이 직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장이 자꾸 없어집니다.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 다 콜랩스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환자란다. 이 구매자들이 백화점 가서 안 사요. 가서 옷만 입어봐요. 입어보고 사는 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0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피팅 매장만 딱 상징적으로 운영을 하고 판매는 다 온라인으로 돌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고 이마트고 다 지금. 예.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을, 예. 소비자에게 운영 수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의료는 이것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언젠가는 이 이익을 환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판하는, 이 온라인으로 직판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또 방판도 합니다. 요즘 이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왕진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엊그제도 의협에서 경문이 왔던데 반대하라고. 예. 그러나 수가만 제대로 되면 왕진, 방문 판매잖아요. 예. 방판.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유통이 변하는 겁니다. 의료 유통도 변해야 돼요. 예.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의사가 실컷 변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 보세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의사들 많이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인스타그램 스타거든요. 치과 의사예요. 잘합니다. 영업. 다음 슬라이드. 예.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의사들,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 국내 소위 말하는 MLM,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예. 이거 한번 유통 때문에 한번 들여다봤더니 망하는 회사가 있고 잘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잘 되나 봤더니 아까 말한 그런 마진, 마케팅 비용 이런 걸 갖다가 과감하게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돌려주는 회사는 잘 돼요. 근데 이상한 회사 막 그 후려치고 재고 쌓이게 하고 파는 사람 망하게 하는 회사들은 다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려도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당분간은 법이 좀 의연날이더라고.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이 오픈마인드로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슬라이드. 뭐, 제가 비난할 때, 국회 가서 비난할 때 쓰는 건데, 이 명찰법이 웃기잖아요, 이거. 예. 의원 홍길동, 원장 홍길동,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너무 복잡해서 알 수도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른 나라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비즈니스 기회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지도 보고 옛날에 제가 유럽에서 렌트카고 여행 갈 때 30대는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도 보고. 다음 슬라이드.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왜 안 써요? 예. 써야 됩니다. 얘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잘못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막히는 일로 인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거 쓰는 게 대세잖아요. 예. 머리가 나빠진다고 해서 안 쓰는 사람도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모든 게 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인공지능 어드밴티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고 글로 가는 건 대세다. 제 주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의할 거 있죠.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우려 정보 주권. 다음 슬라이드. 예. 점점 데이터가 자산화되니까 환자들이 이제 자기 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나오니까 그러면 다 해시태그부터 가지고 내 자료를 썼으면, 가령 파이자가 약게 말하는데 내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내가 이만큼 마이크로 리워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가 환자들의 요즘 주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좀 골차가 옛날에 의사나 뭐 제약회사가 다 가져갔는데 좀 골차 붙었죠.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뭐죠? 농로. 새로운 디지털 서브섬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가 어리버리하고 제대로 못 따라가면 이제 농로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도 못 알아듣겠죠, 이거. 제가 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야민정음인데, 야민정음. 애들끼리 쓰는 급식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이거 말 통하면 옛날 사람이, 안 되면 옛날 사람이고요. 해석되면 요즘 사람인데, 다음 슬라이드. 제 주장은 의사들이 당분간 대치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슬라이드. 어디까지나 당분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뭐 내 세상에,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인데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눌러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얘가 막 짖거든요. 왕왕. 예, 짖으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예,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지금 얘가,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예, 감사합니다.